미나상 콩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위험한 초대는요.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굉장히 스마트한 한 범죄자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미국의 연쇄살인범입니다. 70년대 초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지역에서 이 남자애가 활동을 했어요. 어떤 활동을 했냐? 바로 살인입니다. 자, 그는요 6명의 젊은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주로 근처 대학교의 여학생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를 여대생 도살자라고도 불렸어요. 자, 그는요 그냥 그거 알고 있던 여자들을 죽인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된 젊은 여성들을 죽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그는 1948년 12월 18일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에드먼드 에밀 캠퍼 주니어, 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크라넬 캠퍼 사이에서 두 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는 일단 6살 많은 누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 그리고 한 2년 반 정도 후에 여동생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특수부대 일원으로 활약했던 전쟁 영웅이었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요, 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모으는 걸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을 다 그 자기가 모은 무기들로 이렇게 장식해 놓는 걸 좋아했대. 자, 그때 어렸던 캠퍼에게는요, 그 아빠가 굉장히 막 영웅이었고 히어로였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엄마의 크라넬이 있잖아, 좀 같이 살기에는 조금 힘든 여자였던 거야. 그래서 결국 1957년도에, 그러니까 이 캠퍼가 9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드 캠퍼는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죠. 좀 자연스럽게 누구랑 같이 살게 됐어? 그의 엄마와 같이 살게 됩니다. 자, 여자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서 몬타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 자리 대신에 그 자리에 새 아버지가 들어오게 되죠. 자, 에드 캠퍼의 어린 시절은요, 다른 범죄자들과 비슷하게 가정 환경이 조금 큰 요인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다른 범죄자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엄마나 아빠한테 막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냥 무감심하게 방치해놨다거나, 이런 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막 살인마가 되고 막 이렇게 막 범죄자가 되고 이러는데, 에드 캠퍼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일단 에드 캠퍼의 부모님은요, 그에게 애정이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의 양육에 있어서 다른 부모님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조금 좋지는 못했어. 일단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죠. 일단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게 된 것도 있어. 그런데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건 엄마의 크라넬의 행동이었어. 그리고 그 어머니의 교육은
아주 큰 정말 절망적인 비극으로 치닫게 되죠. 일단 에드 캠퍼가 10살일 때 학교에서 돌아와. 그 방에 들어갔는데 내 짐들이 없는 거야. 보니까 자기 짐들이 전부 지하실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창문도 없는 캄캄한 지하실에서 혼자서 잠을 자야 했어요. 10살 때. 그리고 이것은 우연하게 잠깐 집을 들렸던 그의 아빠로 인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의 엄마를 꾸중을 하죠. 엄마한테 혼을 내죠. 너 지금 네 아들을 지금 지하실에 가둬놓은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지만 그 일을 못하게 될 때까지는요, 사실 8달 동안 캠퍼는 지하실에서 갇혀 지냈어요. 자, 이 일이 그의 인생에 적잖게 영향을 미쳤겠지? 아니, 10살에 자기의 친엄마가 지하실에 자기를 가둬놨다고 생각해봐. 창문도 없는 캄캄한 방에. 그래서 일단은 왜 엄마가 얘를 지하실에 가둬놨을까? 얘가 원했나? 아니, 엄마가 강제로 얘를 넣었나? 일단 이 썰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 강한 남자에 관련된 것이었어. 자, 부모는 이혼 후에 부모님 이혼한 뒤에 에드 캠퍼는 아빠를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어. 엄마는 자기를 너무 미워한다고 느끼고 나는 엄마가 싫고 아빠랑 사실 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에게 의존하려는 나약한 성격을 갖게 됐대요. 근데 엄마인 크라넬은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나약하게 자라는 걸 원치 않은 거야. 얘가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이렇게 항상 움츠리고 그러니까 혹시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로 자랄 것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좀 강인하게 키워야 될 필요성을 느낀 그 엄마가 에드 캠퍼를 매일 밤 지하실에서 자게 한 거야. 넌 남자니까 캄캄한 데서 잘 수 있겠지? 울지 마. 넌 남자잖아. 이런 썰이 있고, 반대로 자신의 진짜 강한 남자, 아빠처럼 강한 남자가 되길 원했던 에드 캠프가 자신이 좀 터프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엄마에게 저 지하실에서 살게요 라고 그런 말도 있었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그런 썰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말들이 있는 게, 여자 누나랑 여동생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약간 자매의 이기적인 욕심 탓인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 왜냐면 엄마가 항상 얘를 약간 좀 무시하고 약간 좀 이랬단 말이야. 그 여자 형제들이 이 남자를, 이 오빠이자 자기 남동생을 되게 얕잡아 본 거야. 쟤는 맨날 엄마한테 혼나더라. 진짜 짜증나. 같이 살기 싫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얘 점점 성장을 하게 되자 그와 같이 쓰고 있던 그런 방이나 어떤 같은 공간들을 얘랑 같이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엄마, 저 지하실로 내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쫓겼다라는 썰도 있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신의 10살 된 아들을 지하실에 가둬놓은 거는 엄마로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어. 그치? 어쨌든 엄마인 크라넬은 자신의 아들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딸들을 아들에게서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왜냐면 에드 캠퍼는 그만큼 남들이 보기에도 약간 좀 위험한 아이였어. 일단 에드 캠퍼의 아버지 키가 6피트 8인치였대요. 그리고 엄마인 크라넬은 6피트의 키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으로 하면은 거의 한 2m 정도 되는 키였던 거야. 190이 넘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지. 그렇게 에드는 생물학적 부모님들께서 물려주는 키를 받게 됐어요. 얼만큼 컸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에드 캠퍼가 다른 사람이랑 서 있을 때의 키예요. 엄청 크죠. 남들하고도 남들 상반신 하나가 더 있어. 머리 한 3개가 더 있을 정도로 엄청 컸어. 그러니까 부모님 양쪽에 큰 키를 물려받은 거야. 캠퍼가 15살 때 이미 193cm에 달했대요. 어려서부터 키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은 얘만 봐도 그냥 무서운 거야. 위압감을 느끼게 된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또래에 비해서 덩치가 점점 컸어. 어릴 때부터 덩치가 컸단 말이야. 키도 커. 그리고 얘가 어른이 되자 키가 2m가 이미 넘었고 몸무게는 136kg 정도 달하는 거구였어요. 캠퍼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끊임없이 멸시하고 막 박대했어. 그녀는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의 외모와 이상한 성격을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거야. 아, 제 얼굴 좀 봐. 쟤는 뭐 먹고 저거 키가 저렇게 크는 거야? 아, 못 살아 진짜. 그리고 넌 남자애가 왜 이렇게 음침하니? 어? 약해 빠져가지고 진짜. 아, 진짜 피곤해. 아, 저리 가. 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쌓인다 얘. 아, 저리 가. 그러니까 에드는 어릴 때부터 그 엄마한테 끊임없이 거부를 당했어. 그리고 굉장히 굴욕적인 말들로 약간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 엄마의 교육이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 교육 방법은 절대로 틀렸고 그 틀린 교육 안에서 에드는 점점 상처를 받았지. 그러면서 매일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를 꾸중하는 엄마에게 점점 증오심을 품게 돼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원한은 곧 세상의 전체,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대해서 확대되게 되죠. 어린 시절의 에드는요, 사실 문제아는 아니었어. 그는 머리도 좋았고 성적도 나름 괜찮게 지속되는 편이었고, 그리고 품행도 굉장히 바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단지 좀 내성적이었던 것 뿐이야. 그런 까닭에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약해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놀리게 된 거지, 애들이. 야야야, 얘 덩치만 크고 되게 약해 라면서 막 키 막 190 막 이런데도 맨날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엄마의 그런 막 모멸, 엄마한테 받는 모멸감, 학교에 가면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는 없고, 그래서 얘가 이른 나이에 점점 여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면서 약간 이상한 성적인 약간 상상하는 거를 버릇처럼 품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미 10살 무렵에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애는 자꾸 점점 커가지, 남자지, 키 막 2m 되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자신의 아들 캠퍼가 그 자신의 딸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사실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의 아들에게 계속 언어적으로 학대한 거야. 아,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아빠를 빼다 박았니? 그 인간도 쓸모없었는데 너는 키만 크고 쓸모가 없잖아. 그치? 너도 잘 알고 있지? 아우, 피곤해.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이 캠퍼의 말에 의하면 엄마인 그녀는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웃었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연기했던 것처럼 이혼한 남편과 캠퍼를 끊임없이 비교했대. 그러면서 그의 큰 키를 계속 조롱했대. 아니, 자기도 크면서, 자기가 물려준 거면서. 그리고 그가 너무 비정상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고 막 이렇게 그의 아들의 외모를 폄하시킨 거야.
야, 너 그렇게 키도 비정상적으로 크고 막 덩치도 크고 무서워서 그 어떤 여자가 너를 좋아하겠니? 너는 평생 혼자일 거야. 그가 이상한 뭐 비정상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여자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했대. 캠퍼는 끊임없이 엄마와 말다툼을 했어. 그리고 훗날 엄마는 캠퍼에게 죽임을 당하는 날까지 계속 그들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캠퍼는 정말 끊임없이 자신의 엄마를 증오했어. 그래서 항상 얘는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그는 10대 초반부터 동물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때부터 반사회적인 성향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또래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놀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나는 뭐 배트맨 뭐 이런 거를 하잖아. 그런데 그는 그런 놀이 대신에 그의 여동생과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흉내를 냈대. 그리고 전기의자로 처형하는 놀이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대요. 막 이런 놀이 있잖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동생이 갖고 있는 인형들의 머리와 팔, 다리를 모두 잘라놓거나 애완 고양이를 죽여서 옷장 속에 넣어두기도 했대요. 자신의 애완 고양이를 죽인 거야. 그리고 옷장 속에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 뭐냐면 언젠가 이제 그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거야, 얘가. 그래서 친구들이 얘를 놀리려고, 야, 너 저 선생님 좋아하지? 너 그러면 저 선생님이랑 키스해봐 라고 놀렸는데, 캠퍼는 이렇게 말했대. 내가 선생님이랑 키스하려면 일단 그녀를 죽여야 돼. 내가 그녀와 키스하기 위해서 그녀를 죽여야 된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조금 이상한 거야. 그리고 그는 실제로 굉장히 폭력적인 상상하는 걸 즐겼어. 그런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나 상담 교사, 그의 부모님, 그의 주인, 지인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 그리고 그는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을 조금씩 발산하기 시작해.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학대예요. 굉장히 잔인했어. 동물을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칼로 찔러갖고 죽인 것도 너무 잔인한데 일단 고문을 하는 거야. 일단 고문을 하고 죽여요. 예를 들면 9살 때 에드 캠퍼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산채로 뒷마당에 묻어서 죽여버려요. 산채로.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걸 파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미 죽은 그 고양이를 머리를 잘라내요. 그리고 이런 꼬챙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꼬챙이 같은 걸로 계속 찌르는 거야. 아홉 살 때 말이죠. 잔인한 어린아이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막 소름 끼치는 이상한 물건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침실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약간 좀 기괴한 좀 어린아이였던 거지. 그리고 자신이 여동생이 갖고 놀던 인형에 칼질을 하고 목과 팔다리를 잘라내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 어린 시절을 보면은 분명히 보통의 아이들과는 너무 달랐지. 굉장히 문제가 컸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그가 이랬던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신의 여동생의 뭐 인형을 막 자르고 막 애완 고양이를 죽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자신의 아들이 점점 음침하고 무섭고 자기가 다루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보통의 아이처럼 좀 작았으면 괜찮은데 이미 15살에 193이었잖아. 그럼 얘가 10살 때도 분명 180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음침해지니까 그래서 얘를 지하실에 가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엄마가 자신의 친아들이 무서웠던 거지. 더 이상 자신의 그 힘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자신의 아들을. 어쨌든 캠퍼는 지가 이렇게 말해. 캠퍼는 지가 말하기를 저는 그때 뭐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뭐 맞아요. 뭐 엄마가 그렇게 했던 거 그때와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녀의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어요. 라면서 인터뷰에서 직접 지가 지가 그 인터뷰를 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인터뷰를 보면 또 달라. 그는 그때의 일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원한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인터뷰한 것도 많았대요. 그리고 항상 그 모든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깔려있어. 에드 캠퍼는 항상 되게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상상을 굉장히 즐기던 아이였어.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창문 하나 없는 깜깜한 지하실에서 매일 밤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어쨌든 부부는 되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는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죠. 실제로 그런 에드는 자신의 아버지의 많은 부분을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끊임없이 했지. 어쨌든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엄마인 크라넬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의 일을 간섭해요. 그리고 계속 정신적으로 그 캠퍼를 자신의 아들을 압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의 하나의 아들을 약간 좀 컨트롤하려고 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 자기가 만든 나름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 자기가 혼내고 자신은 무서운 엄마라고 이 아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이 아들이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에드는 커갈수록 더욱더 엄마가 제압할 수 없게 돼. 왜냐면 엄마는 계속 아들을 어떻게든 이상한 아이로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막 너는 진짜 이상한 애야. 막 너는 진짜 못된 애야. 너는 진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말로써 계속 모략감을 주면서 아들을 제압하려고 했고, 아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서 엄마가 더 싫어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지.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그리고 에드는 그 엄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아버지와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인생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아빠한테 가서 살 거야. 그리고 크라넬은 그 엄마는 자기를 지치게 했던 아들을 드디어 전 남편에게 보내요.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마침내 에드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스앤젤레스로 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요. 자,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던 것과 달라. 엄마도 재혼을 했지만 사실 아빠도 재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까지 있었어. 그래서 막상 가서 아빠가 자기를 되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빠가 자기를 많이 반겨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가 느끼기에 아빠가 자기와 자신의 동생과 언니와 엄마랑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의 가정에 더 충실하고 더 좋은 아빠가 되어 있다는 걸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걸 느껴요. 근데 아빠는 처음 잠시 동안은 자신의 친아들이니까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에드가 굉장히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무섭기까지 하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빠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얘와 이 아들을 조금 그래 아들과 뭔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해보자 했던 아빠의 노력과 막 인내와 이런 게 어느새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그의 아들을 포기해요. 그리고 아들을 다시 몬타나로 쫓아보냅니다. 엄마가 있는 곳으로요. 하지만 엄마인 크라렌은 이 아들이 자기한테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녀는 그때 두 번째 결혼을 짧게 끝냈을 때여서 두 번째 결혼을 끝내고 이제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너무 커버린 사춘기 소년이 그녀에겐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싫은 거지.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 아들을 좀 무서워했잖아. 그리고 전 남편과 엄마는 계속 싸워요. 네가 맡아, 네가 맡아, 네가 맡아, 네가 맡아. 아들에게서 떠넘기는 거야. 그러다가 1963년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에드의 친아버지는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그곳에는 에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들은 캘리포니아 시에라 산맥 높은 곳에 있는 노스포크라는 그런 17에이커 크기의 농장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에드의 친아버지, 그러니까 친아버지의 아빠와 엄마 집이었어. 그러니까 에드한테는 조부모님이었던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간 거야. 자, 그리고 에드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거기서 또 좀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친할머니와 할아버지 집을 떠날 때 에드는 남겨두고 자신의 가족들, 다른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애들을 버려버린 거야. 에드 캠퍼는 아빠와 같이 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가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에 의해서 그는 조부모님께 버려지게 돼요. 그 경험은 그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 어쨌든 1963년 크리스마스를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재밌게 보내고 같이 그 가족과 떠날 줄 알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에게 할아버지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할아버지일 뿐이었고 할머니한테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에드 캠퍼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친엄마인 크라넬에게서 좀 멀어지고 싶은 거였는데 엄마를 싫어했잖아.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머니인 크라넬과 너무 닮아 있는 거야. 사사건건 감섭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지 마. 이러면서 엄마의 행동들이 너무 끔찍할 정도로 닮아 있는 거지. 그리고 조부모님들 역시 에드 캠퍼가 조금 남들과 다른 위험한 아이라는 걸 느껴요. 그걸 알아내는데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았어. 언제 느꼈냐 하면은 어린 손자 에드가요, 밖에 나갔다가 지나가는 개를 밟아 죽여버려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에게서도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그에게는요 22구경 라이플까지 있었어요. 총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에드는 그 총을 갖고 나가서 토끼나 쥐, 새 이런 것들을 다 쏴 죽여버려요. 그런 에드는 그거 굉장히 즐겼대.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얘가 마음에 항상 막 분노와 증오심, 공격 이런 게 항상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그냥 토끼나 쥐, 막 개 이런 거를 죽이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배출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자제한다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지. 할머니 모드는요 말합니다. 새를 왜 죽여? 어? 내가 사냥꾼이야? 새 죽이지 마. 총 쏘면서 좀 동물들 좀 죽이지 말란 말이야.
맨날 잔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당연한 잔소리인 거 아니야, 그치? 자신의 손자가 총으로 막 동물들을 써대면은 잔소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어쨌든 다시 학교가 시작되면서 에드 캠퍼는요,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웃기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은요, 에드가 너무 조용하고 온순한 아이라고 말을 했대요. 왜냐면 성적도 평균 등급을 유지했고 특별한 문제거리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부모님과 함께한 농장에서 에드는 가끔 거친 폭력성을 보였지만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학을 하고 에드는 그렇게 싫어하는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자, 그곳에서 여자 형제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요. 그리고 에드는 2주가 안 돼서 다시 농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농장에 돌아왔는데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거야. 에드, 너 다시 너네 엄마한테 가렴. 난 도저히 너랑 못 지내겠다. 니네 엄마한테 가.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에드 캠퍼는 점점 더 음침해지고 점점 더 이상한 아이로 변해갑니다. 그는 농장에서부터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안정됐던 그의 마음에서 다시 폭력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의 조부모님은요, 시내로 쇼핑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혼자 남은 에드는 할머니가 들고 나가던 가방을 보게 되죠. 할머니가 늘 들고 나가는 그 가방은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볼록 튀어나게 돼요. 왠 줄 알아요? 바로 권총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혹시 혼자 남은 에드가 장난이라도 칠까봐 남편의 권총을 자기 가방 속에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자신의 남편의 권총을 들고 나간 거지. 그리고 에드는 나름대로 유머 감각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유머 감각을 경찰서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면서 할머니한테 가봐요. 그녀 가방에 가보면 권총이 있을걸요? 그걸로 은행 털 거란 말이에요. 빨리 가서 그 할머니 잡아요. 이러면서 장난 전화를 합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은행 강도를 할 거라 그러면서 그녀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죠. 경찰서에. 그러니까 자신을 돌려보낸 할머니에 대한 그 자기가 받았던 굴욕에 대한 복수였을까? 그러다가 1964년 8월 27일 에드 캠퍼는 할머니 모두와 부엌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모두는요, 손자인 캠퍼에게 어린이용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에드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에드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총 같은 거 함부로 쏘면 안 되고, 강아지도 죽이지 말고, 새도 죽이지 말고, 좀 이런 것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한테서 자신의 친엄마를 느꼈던 걸까요? 캠퍼는 계획이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서 강아지와 함께 나가요. 쥐를 사냥하겠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런 가운데 할머니가 뒤에서 또 한마디를 하는 거지. 새는 쏘지 말렴. 집 밖으로 나온 에드는요, 고개를 돌려서 집 안쪽을 봅니다. 그리고 밖에서 창 안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여요. 에드는 총을 할머니의 머리에 겨냥하죠. 그리고 그대로 쏩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서 총을 맞고 바로 푹 쓰러지죠.
그리고 그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할머니의 등에 한 발의 총을 더 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에드는요, 죽어있는 할머니를 칼로 3번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할머니인데 머리에 총을 쏘고 등에 총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으로 들어가서 부엌칼로 할머니를 3번 찔러 죽여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건 아니었어. 굉장히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른 거지. 그럼 어떻게?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숨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일단 할머니의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요.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침실 쪽으로 옮깁니다. 그때 이미 그의 키는 2m가 넘었어. 굉장히 큰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할머니의 시체를 옮기는 건 그에겐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차소리가 들립니다. 붕붕. 에드는 창가로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전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미 저질러버린 일을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할아버지는 밖에서 일상용품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고 손에는 라이플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손자는 라이플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자, 그때 에드 캠퍼가 들고 있던 라이플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거였어.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것으로 그는 할아버지를 쏘아 죽입니다. 손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72살의 할아버지 에드먼드 에밀 캠퍼 시니어는요, 등 뒤에서 손자가 쏜 단 한 발의 총탄을 머리에 맞고 죽고 맙니다. 에드 캠퍼는 자기가 죽인 할아버지의 시체를 차고에 숨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은 나중에 그의 살인의 수법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캠퍼는 겁에 질려요. 그 겁에 질린 이유가 내가 할아버지를 죽였어 어떡해 가 아닌 경찰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아이씨.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친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죽인 것 같아요. 어떡해요? 나 사람 죽였어.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자수를 권하죠. 자수하는 게 어떻겠니?